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월 재보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정치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강대식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인사 갈등으로 이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이제 민정수석이 어제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서 겉에 이제 모양새로는 이제 일단 봉합이 된 모양새로 보여지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나 지금 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겉으로의 봉합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네. 말씀이 너무 없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수석께서는 오래된 친문 핵심 인사였고 네. 또 보통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아주 올곧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세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어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또 원전 경제력 조작, 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이런 일련들의 어떤 수사를 좀 와해시키는 네.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수석께서 봤는데 너무 자괴감이 일다 보니까 사의한 것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야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어느 정도 그게 전혀 일관성이 아주 없다고는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여당의 우리 황모 의원께서는 검찰이 마지막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이마저도 이제 앗아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약 중에 계약인 어떤 법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네.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검찰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검찰하고 관계부처하고 안정적으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는 했지만 결국 오늘 어떤 발표에 본 것은 왠지 좀 뒷모습이 섭섭한 느낌. 네. 네. 뭐 기득권 세력이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적인 정부 간의 어떤 절차상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설사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쓴소리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들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정부들이 그 말로가 참 좋지 않았는 거를 반면교사로 꼭 삼아야 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잖아요.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법도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이라든지 네. 이런 게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가덕도가 또 부산 쪽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4.7 보궐선거라든지 20대 대선이라든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PK를 지목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해신공항 1번, 2번 밀양, 3번 가덕도 네. 이렇게 됐었는데도 제일 3위를 한 이 가덕도를 이렇게 졸속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금 TK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네.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국가의 10조다 훨씬 넘는 이런 재정이 드는 국책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TK 지역구 이제 의원이시라서 이제 관련한 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TK 그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이제 통과를 문턱을 이제 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인가요? 대구 지역구를 둔 언어로서는 당연하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위원회 계류 중에 있어서 아마 본회의 상정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원포트라 썼는데 투포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를 들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그 절차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됐을 때, 진행됐을 때, 그러면 중부권은 어떠냐? 지금 우리 대구 경북만 해도 시도민이 510만이죠. 네. 강원도 남부권, 그다음에 충청도 이런, 전라북도 이런 부분에서는 의성이라든지 의성 군위에 신설되는 우리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걸 이용객들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이렇게 투포트로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제도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이 화상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지속 이거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경북에는 힘을 모아서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이익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힘을 합쳐서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어제 결의를 받들었습니다. 네, TK 네. 통합 신공항 특별법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국회 국방에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관련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서 국경을 넘어왔는데 10번이나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앞서 8번을 놓쳤습니다. 이를 군 경계 실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군 경비 태세의 실패라고 지금 오늘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고 내가 보고를 좀 받고 왔었지만, 네. 첫째는 경기 태세의 실패라고 오늘 국방부 장관께서도 자인을 하셨어요. 했었는데 문제는 말이 자꾸 바뀐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그 연결된 배수로가 몇 개 있느냐고 했었을 때 48개가 48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48개 중에 5번의 경계지역 말입니다. 유독 뭐 귀순자라고 이야기합시다. 네. 귀순자가 이 허물어진 이 배수로를 이용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48개 중에 그 배수로냐. 네네. 그러고 사전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물었을 때 다 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유독 하나 그 배수로를 통해서 기술용사가 들어갔다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지금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22사단 이 지역에는 2012년도에 노크 기순이 있었죠. 작년에 월책
또 기순자가 있었죠. 이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경계가 삼엄해야 되고 경계 태세를 잘 갖춰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구나 동해안 쪽에는 보면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는 지형지물이 덜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 CCTV가 정황이 포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8번이나 포착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시간 또 늦어진 거는 저 사람이 우리 군간부가 뭐 산책하러 나갔나 운동하러 나갔나 네. 어떤 이런 또 뭐 사안 때문에 2시간 연장됐죠. 모든 걸 이래 봤을 때는 전체적인 지휘 체계라든지 네. 경계 실패의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잘 보완해서 오늘 또 뭐 국방장관께서 앞으로 정말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특히나 이제 뭐 군이 이래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앞으로는 또 군 인원수도 줄어들 뿐더러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이렇게 경계 태세를 하는데 한치의 알겠습니다.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감시병이 귀순자를 일반인으로 이제 오인했다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이번 기회를 그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최근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이제 전액 지원에 대해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대표 발의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 법안의 이제 그 발의 배경과 또 의미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현역으로 근무하는 병사들한테는 군 의료보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액 건강보험료가 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서만 한 달에 최대 10만 원 정도. 이거는 지원에 그냥 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역 현역 병사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예. 똑같은 병력 의무를 네. 치르는데 뭐 현역도 잘 알다시피 겸직을 원천적으로 봉시하잖아요. 네. 소득이라고는 본 것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런 1년을 다 합쳐도 재정 소요가 약 한 14억 정도만 하면 네. 사회복무요원한테도 건강보험료를 다 지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는 금액이다. 네. 그래 됐을 때는 크지 않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14억만 더 지금 현재 아, 재정에서 14억 정도만 추가를 하면 전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전에 14억이면 된다. 예, 14억이면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여러 민생 현안과 그리고 정치 쟁점 이슈들을 갖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